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아TV 8월 30일 수요일 개별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30일이 아니고 8월 30날인데 오늘 31일 미리 이제 제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는데, 오늘은 태조 이방원 이후 숨겨진 보물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 서서히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데, 물론 장기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이제 태조 이방원 이후에 어떤 애들이 또 제2의 어떤 그 태조 이방원 다음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그 숨은 보석 찾기가 막 시작되고 있죠. 오늘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도 아주 강하게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거의 800선을,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국 시장이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강하게 반등력이 좋은 그런 시장이죠. 그 전날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또 오늘 아침도 새벽에도 폭락해서 내려왔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넘기고 뚜벅뚜벅 상승 올라오는 모습은 거의 박수를 쳐줄만 합니다. 그렇다면 태조 이방원 이후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가 또 있을 건데, 그런 종목이 뭔가, 이런 종목들을 빨리 찾아서 돌을 딱 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찾은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화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12,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배가 이미 실적이 났죠. 네, 이렇게 우상향한 그래프는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은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시가총액 6,600억 정도 되는데 추가 1조를 향해서 도전을 할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기술적 부분도 MACD도 이제 피크를 향해 치고 가는데, 일단 피크를 치고 내려와서 영선에 도달하면 그때 사들어야죠. 한 2만원 선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추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볼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사네요. 오늘도 12만 주를 외국인이 샀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이익 실현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 외국인들이 산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동사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사의 공매도 장고는 거의 없습니다. 네, 동사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전고체 배터리. 역시 동사를 움직이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이다. 전고체 배터리,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 전 단계에서 황화 리튬을 이용한, 글쎄 반전고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MOU를 체결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들어갔다. 국가의 자금을, 과학기술처와 자금을 받아서 지금 연구, 실험에 들어간 거죠. 전고체 시장 개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제가 틀렸는데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 양극재 시장이 1차 상승을 해서 시세를 뿜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음극재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뭐 이렇게 제조 공정 장비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양극재 다음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입니다.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 스테이트 솔리드 배터리 그 전 단계인 약간의 반고체적인 배터리를 먼저 갖다가 완벽한 전고체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현실적인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이 동사가 실험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황화 리튬, 이 황화 리튬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의 그룹은 석유화학부 사업과 건설사업부, 의학산업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부는 이수화학, 한가람 포닉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설은 이수건설, 의학산업은 이수앱지수가 되는데, 핵심은 이수화학이죠. LAB, MP, LAS 이런 유명한 화학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 제조, 판매, 또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사가 하고 있는 화학 제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은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 즉 황화수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글로벌 국내 시장에서 가장 잘 다루는 회사가 바로 이수화학이다. 왜 잘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합성 세제의 원료가 되는 연성 알킬벤젠, LAB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노말, 파라핀, MP 등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입니다. 이게 화학 부분에서 동사의 매력 포인트죠. 동사의 독자 개발 특수화학 제품인 TDM, NOM, NDM 등 생산 과정에서 높은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을 숙련도를 확보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동사는 기존 화학 제품을 하다가 황화수소를 핸들링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게 됐다. 이게 동사가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핵심 키워드죠. 황화수소 핸들링. 해당 기술을 활용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책과제로 황화리튬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땄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현 시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적용성이 가장 높은 기술 중에 하나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수분의 완전성에 취약하다는 건데, 황화물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황화물은 미량의 수분만 접촉해도 황화수소 등 가스가 발생하는데, 동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황화수소를 억제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가스가 나오는 것을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깁이다. 지금 물에 닿으면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죠. 황화수소 이 가스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황화수소의 특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폭발을 하거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많이 그동안 다뤄봤기 때문에 아주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가장 전고체 전해질의 앞에 다가와 있는, 근접해 있는 그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주자, 개발의 선두주자로 동사가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는 뭔가? 고체라는 거죠. 뭐가 고체냐? 전해질이 고체라는 거죠. 양극에서 음극에서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고 이 안에 분리막이 있고 이 분리막을 통과하면서 전자가 흐르는데, 이게 전해액으로 차여 있는데 이 부분을 고체로 만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액체 부분이 열에 취약하고 잘 삐져나오면서 불에 타면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불안정한 문제점인 전해액이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체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분리막에 손상을 일으켜서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체로 만든다면 세지도 않고 열이나 다른 주변의 압력에 강하게 버티면서 폭발하지 않는 특징. 그렇죠? 또 모양도 우리 뭐랄까, 김처럼, 우리 부채 있잖아. 얇은 프로필렌처럼 팔랑팔랑하는 그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구부릴 수도 있고 동그랗게 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배터리 모양을 아주 예쁘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목을 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가다가 또 언제 자동차, 전기차가 누가 폭발을 했다. LG 엔솔이라든지 누가 폭발을 했다. 그렇다면 그때는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의 원리를 보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나 리튬이 움직이면서 전자를 실어 날리는데, 여기에 전해적이 차있는 이 전해액을 전고체 배터리로 바뀐다는 점. 그럼 분리막이 없어지고 액체 전해질이 없어지고 고체 전해질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분리막 시장이 맛이 갈 수도 있고 액체 전해질 시장이 맛이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0%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보다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바꾼 다음에 차츰차츰 그 다음에 우리 드릴이라든지 전기자전거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밟을 건데, 그 과정에 시간이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양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삼원계 등을 많이 쓰죠. 여기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로 리튬, 망간, 고체, 양극재는 서로 성분이 같습니다. 음극재는 둘 다 고체이고 전고체는 리튬 금속을 쓰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흑연이나 실리콘을 쓰죠. 네. 차이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액 속에 들어간 전해질.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로 되어 있죠. 용매하고 리튬염 첨가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체는 황화물하고 산화물하고 폴리머 이렇게 세 개가 주로 사용되는데 황화물계가 가장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폴리머계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황화물계, 이수화학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황화수소를 다루는 기업이다. 그다음 분리막은 이것은 고체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체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분리막이 필요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분리막은 필요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 전해액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것. 그 중에도 황화물계가 가장 연구도나 진척 사항을 봐서 우리들에게 가장 빨리 다가오는 가장 실용성이 높은 그러한 배터리일 것이다. LG화학이 황화물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시제품 생산을 하기도 했죠.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 에너지 밀도가 좋습니다. 여러 배터리 중에서 메탈 에어 배터리 뭐 이런 것보다는 올 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밀도가 좋다는 것은 에너지를 가장 잘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충전이 가능한 거죠. 충전이 많아야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안정성. 전액이 고체로 되어 있는 외부 충격이나 온도에 강하여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 여러 종류의 배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안정적인 것은 전고체 배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좋은 전고체 배터리를 왜 안 만드냐? 문제가 있죠. 첫째, 전고체 배터리의 숙제가 있는데 고체 전해액은 액체 전해액보다 리튬 이온 전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양극에서 음극에서 리튬이 여러 가지 전자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액체에는 더 빨리 전달을 하면서 시키는데 고체는 좀 느리다는 거죠. 전달 능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전해질 가격이 비싸죠. 황화 리튬계도 비쌉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원가 절감의 기술이 먼저 필요하고 양산을 대량으로 해야 가격이 있다는 거죠. 황화물계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점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단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은 고체와 고체끼리 서로 맞닿기 때문에 계면 저항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계면 저항, 우리가 사각과 사각이 탁탁 부닥치면 저항이 생기듯이 여기에 저항이 생기면 찢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죠. 이러한 계면 저항으로 인해서 전도성이, 즉 전자가 전달해주는 전도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러한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게 전고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이제 양산화할 수 있고 우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2차 전지, 우리 핸드폰처럼 가벼운 거, 드릴,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전기 모터, 우리 타고 다니는 스쿠터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 EV, XEV 쪽으로 오는 거죠. 그 과정의 첫 단추를 지금 잘 채우고 있는 중이다. 누가? 이수학이. 그래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전고체 배터리 수요지다. 전고체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6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오, 성장률 죽이네요. 올해는 2.1기가와트 전고체 배터리 수요는 2030년 160기가와트로 증가하며, 와, 160배, 80배가 증가하는 매년 6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 프로세스를 정하면 IT용이 먼저 상업화되고, 그렇죠? 2020년 중반, 2025년 넘어서부터는 가전제품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22년 이후에는 전기차 프로젝트 확대로 2020년 후반, 2025년 이후에는 전체 EV 배터리의 전기차 배터리 3에서 4% 수요는 전고체 배터리가 점유할 것이다. 3에서 4%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아주 적네요. 하지만 길게 보면 동사의 성장성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고체 배터리 수요 전망을 보면 우상향하는 이 각도가 거의 45도이죠. 네,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 비중 전망 EV용도 이렇게 45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봅시다. 2021년을 보면 1조 7천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800억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올해도 3분기에는 154억, 2분기에는 155, 꾸준히 154억, 155. 그럼 154억에서 4개월 넘는 60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800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큰 매력은 증가하지 않죠. 따져서 동사는 수익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배터리 전고체가 가장 시장에 근접해 있고 이걸 가장 잘 다루고 가장 빨리 지금 실험을 하고 지금 실험 테스트를 만들어 가면서 양산을 준비하는 기업이 바로 이소학이다. 이 미래성을 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겠죠. 12,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비싸다. 2만원대로 내려오면 사라. 10%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5,000원대면 팔아야죠. 팔고 이익을 실현해라. 장기 투자자라면은 시총이 6천억대, 7천억이니까 1조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태조 이방원 이후에 태조 이방원이 이제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죠. 너무 오래 또 많이 해자가 되니까 물론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데 태조 이방원 이후에 히든 카드를 우리 찾는 것도 우리가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노력에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소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블로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